화요일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7시 3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경제TV에는 이렇게 잘생긴 기자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 뭐를 가져왔을지 궁금했는데 벌써 까줬네요. 첫 번째 돌아온 비투 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 주가 지수 많이 뛰지도 않았는데 비투가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개인 투자들의 빚을 내면서 하는 투자 이 비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연초 이후 국내외 증시가 별다른 조정 없이 좀 랠리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지금까지의 이 상승장을 좀 놓칠까 봐 두려운 이른바 포모 현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봤더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9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6일 19조 1,750억 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뒤에 갚지 않고 남은 자금을 뜻하는데 비투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이 됩니다. 신용 융자 잔액은 증시 상승장에서 그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종종 확인되곤 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비투 규모가 10조 1,200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사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코스피 비투 금액은 올해에만 1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보통 코스피와 코스닥 신용잔고를 비교해보면 코스닥의 비중이 더 큰데 최근 시행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으로 저평가된 코스피 대형주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주변에서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참 말리고 싶은데 네. 벌써 지금 19조 원이라 이렇게 지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네. 어떤 종목에 집중적으로 좀 쏠려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까지는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시행으로 코스피 대형주를 주축으로 저 PBR 테마주의 이 비투에 자금이 좀 몰렸었는데요. 3월 들어서 저 PBR주에 대한 열기가 일부 좀 식으면서 이제는 최근 증시를 주도한 테마주나 지난해 낙폭이 컸지만 아직 반등폭이 작은 바이오 같은 인주 소외주 업종을 중심으로 표전도체 뭐 이런 데 좀 비투가 쏠렸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신용잔고가 좀 소외 업종으로 좀 급증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PBR이 1.36배 이하인 이 저 PBR 종목의 신용잔고는 1,652억 원 증가했는데 1.36배 이상인 종목들의 신용잔고는 2배 이상 많은 3,570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용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을 살펴보면 최근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주인 AI 반도체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주가가 무려 6배나 오른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열풍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증시를 좀 견인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관련주들로 신용잔고가 좀 쏠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의 신용잔고가 약 800억 원으로 한 달 새 260억 원이 늘었고 같은 기간 한미반도체의 신용잔고 역시 240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표 AI 반도체 수혜주인 HPSP, 가온칩스 등에 대한 비투 규모가 200억 원 내외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AI 열풍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도 크게 성장하면서 이 관련주들의 신용잔고도 급증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의 신용잔고가 130억 원가량 늘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비투 이렇게 늘어나는 거 지금 조금 걱정은 되는데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앞서 증권가에서 좀 이야기라는 걸 살펴봤더니 비투 금액이 증가한 이유로 개인 투자들의 이 포모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이 증권가 업계에서도 개인 투자들이 포모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서도 최근 증시가 과매수,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비투를 활용한 추격 매수나 무리한 투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펀드 매니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저 PBR주나 AI 열풍, 비트코인 랠리 등 이 최근 상승장을 놓친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에 좀 극에 달했다면서 뒤늦게라도 상승장에 탑승하기 위해서 비투에 나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증시 과열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코스피의 추가적인 레벨업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면서 당분간 방어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동안 5% 넘게 급락했는데 이에 따라 최근 신용잔고가 급증했던 이수페타시스가 전날 5%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투를 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아직 과열은 아닙니다. 지금 거의 안 올랐죠. 하지만 이제 비투가 좀 과열이라는 얘기 같고요. 성공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패 때 주가가 떨어질 때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지금 오늘 어제도 큰 이슈였습니다만 어제 밤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리지 않고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원인부터 일단 찾아볼까요?
네, 앞서 B2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언급했었는데요. 전날 7만 1,00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이른바 이 김치 프리미엄이 6%가량 더해져서 전날 오후 4시 30분경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런 거는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이 김치 프리미엄이란 업비트나 빗썸 같은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시세가 이 투자자들 해외 거래소에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이 국내 거래소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보통 김프라는 말로 좀 줄여서 불리는데요. 본론은 돌아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입니다. 지난 1월 11일 미국 거래소에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는데요.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과 개인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매수세가 공급량을 크게 상회해서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상장 이후 지난달 말까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현물 ETF로 144억 달러, 우리 돈 1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수입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4년 주기로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도 호재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 3번의 반감기에서 단기 하락을 거친 뒤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반감기에는 전과 달리 현물 ETF라는 새로운 자금 유입 경로가 있어서 단기 조정 없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화폐 용도로만 쓰이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결제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되면 비트코인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암호화폐 거래소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 너무 높습니다. 이거 네,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암호화폐 가격이 향후 어떻게 될 거냐. 다들 이거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봤는데요. 대체로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월가 자산운용사 브라운 브라더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여전히 적합한 시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기관과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비중을 좀 늘리는 움직임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기도 합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올해 1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이 반감기까지 거치게 되면 공급이 또 반으로 줄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전망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컨트는 지금 같은 유입이 지속된다면 연말 11만 2천 달러, 우리 돈 1억 5천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들 얘기는 자주 틀리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외에서는 사실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레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한국에 관련 종목들이 있죠? 많이 있죠? 네,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한 위지트, 그리고 또 갤럭시 SM 등이 있습니다. 연초 이후 우리기술투자는 55%, 하나투자증권은 30% 올랐고 위지트도 10% 급등했는데요. 반면 갤럭시와 SM은 높은 변동성 속에 보합권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또 늦었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